아, 겨울하면 딱 떠오르는 거. 바로 붕어빵이잖아요. 근데 요즘 길거리에서 이 붕어빵 파는 곳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다들 느끼셨죠? 그냥 뭐 밀가루값, 팥값 올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보시면요. 와,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자,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이 말 한마디, 이제 없어져서 아쉽다. 이게 그냥 뭐 아쉽네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느낄 수 있었던 소소한 행복 하나가 정말로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상실감이 느껴지거든요.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긴 한데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아마 훨씬 더 마음에 와닿으실 거예요. 주인공은 바로 김정수 어르신입니다. 물론 가명이고요. 진주의 한 교차로에서 3년 동안이나 잉어빵을 구우셨대요. 동네 사람들한테는 정말 따뜻한 위안 같은 존재였겠죠. 그런데 바로 그 노점이 지난 2월에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어르신 말이 참 마음이 아파요. 불법인 건 알았지만 생활비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장사가 잘 돼서 줄이 길어질수록 누가 민원 넣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오히려 더 불안에 떨어야 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김정수 어르신 개인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시선을 동네 전체로 한번 넓혀보죠. 이 작은 붕어빵 가게 하나를 두고 동네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갈렸을까요? 여러분, 붕세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역세권, 숲세권은 들어봤는데 붕세권이라니? 이게 뭐냐면 집 근처에 붕어빵 가게가 있어서 걸어갈 수 있는 곳을 말하는 신조어래요.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사실 우리한테 붕어빵은 여전히 정말 사랑받는 간식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시선이 딱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사 먹는 손님들 입장에서는 뭐 소소한 즐거움이고 따뜻한 위로잖아요. 하지만 꼬박꼬박 월세 내고 세금 내면서 장사하는 주변 가게 사장님들 눈에는요. 이건 그냥 불공정한 경쟁이고 위생도 걱정되는 그런 존재로 보이는 거죠. 김정수 어르신 사례가 바로 딱 이거였어요. 가게 주변에 프랜차이즈 빵집이랑 동네 빵집이 세 군데나 있었거든요. 근데 어르신 붕어빵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그 인기가 결국 주변 상인들의 불만을 키웠고 그게 민원으로 이어진 거죠. 잘 되는 게 오히려 독이 된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안타깝다, 아쉽다 하는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요. 아주 냉정하게 법의 잣대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법적으로 노점은 어떤 존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현행법상으로는 거의 모든 노점이 불법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 같은 공공장소에 가게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도로법 위반이고요. 또 허가 없이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이거든요. 법을 어겼을 때 내야 하는 대가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최대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아니, 벌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와, 정말 생계를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그 결과가 너무 가혹하죠. 이러다 보니까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참 난감한 거예요. 대부분이 먹고 살려고 나온 분들이라는 걸 아니까 처음에는 보통 경고만 하고 보내드리죠. 하지만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법대로 단속을 해야 하거든요. 정말 법과 생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심정일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그냥 이건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만 딱 잘라서 볼 수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좀 더 넓은 시야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박상혁 교수의 이 말이 딱 핵심을 짚는 것 같아요. 노점상은 불법과 합법 사이의 회색지대에 놓인 생계형 경제이자 도시문화의 한 요소다. 그러니까 법의 바깥에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먹고 사는 문제이면서 또 우리 도시를 이루는 하나의 문화라는 거죠. 왜 생계형 경제라고 부르냐면요. 일단 시작하는데 돈이 거의 안 들어요. 한 20만 원? 그 정도면 된대요. 심지어 기계 같은 건 재료 납품하는 데서 공짜로 빌려주기도 하고요. 이러니까 어르신들이나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한테는 정말 마지막 생계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법은 그냥 허가받고 장사하냐 안 하냐 이것만 보잖아요. 근데 사실 그 노점이라는 공간이 어떤 곳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의 삶, 문화, 정서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공간이잖아요. 법이라는 잣대로는 잴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알겠어요.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요? 그냥 문제만 지적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다른 도시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한번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내놓는 해법은 아주 명쾌합니다. 목표를 단속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함께 어우러지게 설계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서울시의 거리가게 모델이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어요. 보면 일단 사람들이 다닐 길, 즉 보행로를 충분히 확보하고요. 가게 모양도 딱 규격화해서 깔끔하게 만들고 누가 운영하는지 실명제도 도입하고 이런 조건들을 지키면 정식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함께 갈 방법이 있잖아요. 서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산 같은 경우는 자갈치 시장이나 BIF 광장 쪽에 아예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수원은 잠정 허용 구역이라는 걸 만들어서 시도하고 있어요.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곳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노점 상인, 주변 가게 사장님들, 그리고 시청 공무원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모두가 만족할 만한 지속 가능한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붕어빵 가게가 사라지는 건 그냥 겨울 간식 하나가 없어지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닌 겁니다. 이건 누군가의 생계가 걸린 문제고요. 또 공정함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의 거리에서 살고 싶은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완벽한 질서가 잡힌 아주 깔끔한 거리인가요? 아니면 조금은 복잡하고 시끄럽더라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활기찬 공존의 공간인가요? 아마 그 정답은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